네, 경북 포항 김정재 의원입니다. 석탄공사 사장님. 네. 네. 지금 우리 대한석탄공사 설립 목적이 석탄 산업의 개발을 촉진도 시키고 또 석탄 수급 안정에 있습니다. 지금 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최근 20년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정부가 합리화 정책을 추진해서 전국 생산량을 보면 4분의 1 규모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석탄공사 생산량도 보면 1574톤에서 650톤으로 3분의 1 규모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은 뭐 한 반쯤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자본 잠식이나 적자 운영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원도 감축하고 있고 또 연차별로 지금 감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맞죠?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경영을 잘할까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하셔야 될 텐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만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연료 공급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석탄 수급에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최근에 어떤 일을 하셨냐 보니까 지난 11일 오후 2시에 대한석탄공사 본사에서 대강당에서 임직원을 상대로 해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소위 남북경협학교 특강입니다. 남북경협학교 특강. 그 추진 배경을 보니까 깜짝 놀랐고 참 그 내용이 의아해서 이해가 안 돼서 좀 오늘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발전적 흐름을 유지하고 또 통일을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추진 배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석탄공사가 통일부입니까? 석탄공사가 북한 홍보 공사입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자본 잠식 적자 운영 상황에서 저는 이런 지금 그 남북 경협 학교를 여는 것조차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강의 내용을 제가 다 한번 봤습니다. 박종철 교수라는 분이신데요. 제목이 대북 제재와 북한 경제 변화인데 강의 내용을 발췌를 해봤습니다. 저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첫 번째는 대북 제재를 비판하는 겁니다. 보면 국제사회 제재가 핵미사일 실험 속에서 국제사회 제재가 반복되고 있지만 그래도 북한 경제 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지금 미국이나 유엔은 비난을 받고 있는 제재 역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재를 주도하는 국제사회 때문에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다 아시다시피 대북 제재라는 것이 미국의 그 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부분 국민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간부들 불러 앉혀놓고 또 직원들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한미 군사 활동 중단을 지금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2017년 내용을 보면 최악의 안보 위기, 그래서 막대한 분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드디어 평화 대화 시대가 개시가 되고 코리아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 활동이 중단이 되면 수천억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라고 강의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북한 미사일 도발 23차례, 올해만 11차례 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안보 위기를 두고 지금 리스크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한미 군사활동 중단을 예로 들면서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의 대부분을 쓰는 다음에 보시죠. 북한의 경제 성장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 성장했다는 얘기 저는 좀 금시초문인데 한번 넘겨볼게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보면 이렇게 북한 경제 성장의 수치들 또 시내 전경, 시내 모습들을 각종 북한의 홍보 자료를 가감없이 이렇게 띄우면서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이 강의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여기에 다 공감하십니까? 뭐 그거는 이 발표하신 분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 소위 말하는 남북경협학교, 강원통일교육센터에 맡겼죠? 강원대학교 통일연구원입니다. 거기 센터장님이 지금 총장이신데 잘 아시는 관계인가요? 네. 모르는 관계인가요? 친한 관계인가요? 뭐 조금 압니다. 조금 친하진 아는 않습니다. 관계입니까? 친하진 않고 조금 안다.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금 이 사탕까지 있습니다. 예, 4부 강의까지 있는데 일부 강의를 보고 지금 석탄공사가 이런 강의 지금 통일부 대행 북한
경제 홍보할 때인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석탄공사의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지금 북한 경제 홍보하는 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좀 해두고 특강 주제, 강사 선택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석유공사 사장님. 네네. 네, 석유 지금 현재 품질 인증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소비자 신뢰도도 높이고 또 석유의 유통시장의 경쟁도 촉진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석유 품질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유소를 임대했거나 또는 최근 5년 또 특별한 그 가짜 석유를 판매했거나 이런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등등 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질 인증 수수료를 보면 한 석유 관리원이 1년에 한 주유소당 440만 원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가입 대상 주유소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금액도 지금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석유공사는 자부담 55만 원, 도로공사는 66만 원, 그다음 농협은 99만 원 등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석유공사 표를 좀 띄워주십시오. 2019년 9월 기준에서 품질 인증 프로그램이 가입한 주유소를 보니까요. 석유공사가 자영으로 하는 알뜰 주유소가 84곳, 도로공사가 151곳 등등해서 총 419곳입니다. 근데 그 가입률을 보니까 도로공사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석유공사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오히려 석유 품질이 가장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석유공사가 지금 도로공사의 보다 훨씬 뒤집니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 그 품질 인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산 보고 같은 그런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법인들이 그 주유소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보고나 이런 가입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제 자영 알뜰 주유소는 그 주로 이제 영세 사업자들, 영세라기보다도 그 좀 자가 사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산 보고도 좀 익숙지 못하고 해서 가입률이 좀 저조한데요. 저희들이 그 가입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여러 가지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오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는 위성권 의원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